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로켓랩 오랜만에 단독 콘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들 그다음에 인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요런 것들 좀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콘텐츠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알파 멤버십 채팅방에 PDF 파일로 이미 올려드렸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소식을 한번 볼게요. 요거 11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자, First Dedicated Launch for Japan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이 아니라 일본 그 우주 항공청에서 두 개를 수주를 받았는데, 첫 번째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언제 발사를 합니까? 여기 보면 12월 5일 날 발사를 할 거고요. 뉴질랜드에서 발사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인데, 이게 첫 번째 게 이제 12월,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거는 2026년도 1월에 이제 1분기에 발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일렉트론 발사 계약 백로그가 49회 발사로 49회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라고 이제 이 피터백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내년에 그럼 어떠냐? 내년에도 이 정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일렉트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전망을 좋게 줬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건 2025년도 11월 20일 날 뭐라고 했냐면, 자, 이틀 동안, 와, 연속으로 두 번을 발사를 했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두 번 발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빛 애뉴얼 런치 리코드입니다. 여태까지 뭐 2024년, 2023년 그때 발사했던 거 기록 갈아치웠다. 최고로 많이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여태까지 몇 번 발사했습니까? 18번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지금 Follow My Speed라고 하는 이제 미션 네임이었고요. 이걸 발사한 게 지금 세 번째 헤이스트 미션을 발사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바로 또 요 일렉트론 발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 요 발사는 이거는 Follow My Speed라고 하는 거는 그 뉴질랜드에서 발사를 했고요. 다른 이 헤이스트 미션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발사를 했더라. 하지만 로켓랩이 이틀 동안 두 번 발사한 거는 엄청난 속도죠. 굉장히 빨리 로켓을 발사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그 얘네들이 진행을 했던 헤이스트 미션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했던 게 2023년도 6월 18일이었고요. 고객명이 나옵니다. 다이네틱스, 그 다음에 레이도스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 마하TV입니다. 이거 마하TV는 뭐냐면 미국 국군에서 진행을 하는 그 극초음속 무기 관련한 프로그램인데, 마하TV라는 거에서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뒤에 스톤헨지, 뭐 제나, 저스틴,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런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거 다 클래시파이드다, 다 극비다라고 이제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사했던 2025년도 11월 18일 날 발사했던 헤이스트는 뭐냐면, 자, 국방부 산하의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국이죠. 그다음에 DIU,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인데, 이건 이제 국방 혁신 유닛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의 이제 하이캣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건 이제 줄임말인데, 하이퍼소닉 앤 하이 케이던스, 그러니까 급초음속 미사일을 굉장히 빠르게 공중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 헤이스트 미션에 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제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익히 봤던 사진입니다. 요 로켓은 이제 일렉트론이고, 일렉트론은 예전부터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지금은 물론 헤이스트지만, 너네들이 어떤 그 페이로드를 갖다 주던 간에 우리가 그거 너네 페이로드에 맞게 이 페어링 있죠? 이 뚜껑, 이거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다 우주로 날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헤이스트에서도 각국이 뭐 정부, 뭐 아니면 무슨 국방기업에서 요구하는 이런 탑재체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거에 맞춰서 이 페어링 부분, 우리 페어링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우리가 올려 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하TV랑 헤이스트가 이제 뭔지 조금 그러니까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는데, 자, 마하TV는 지금 미국이 만든 극초음속 R&D 프로그램이다. 근데 여기에 참가를 하려면 필수 요건이 존재한다. 아무나 이거 우리 한번 쏴볼게라고 해서 쏴볼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죠. 미국 국군에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육해공군
다 통틀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에게 이제 공지를 할 때 너네 요 정도 요건은 갖춰야 이거 마티비에 등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 요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건을 충족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로켓랩에서 실제로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티비에다가 주로 이제 우리가 지원서를 내는 거는 이제 뭐 육해공군이 아니겠죠. 약간 기업, 방산 기업들이겠죠.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순서가 대충 이래요. 미국 국방부에서 자, 극초음속 개발 전략을 짜고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겠죠. 그럼 요것들을 뭐 DIU, MDA, 다르파 및 각 육해공군, 우주군까지 이제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각 부서에서는, 각 군에서는 시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을 한 프로그램이 마하TV 프로그램이다. 미군 합동 극초음속 시험 배드인데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더라. 너네 여기서 우리 테스트 해보려면 최소한 이 정도 속도는 나야 되고 고도는 이 정도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탑재체를 가지고 와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열에도 잘 버티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누가 이제 그러면 보통 누가 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이도스가 될 수도 있고 크라토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통과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로켓랩의 일렉트론에 이제 탑재를 한 다음에 이 헤이스트 미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의 흐름으로 이제 업무가 흘러가더라라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면 좋겠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컨퍼런스 콜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어드에서 일렉트론 연간 수요 전망이 여전히 30회 수준입니까? 혹시 골든돔 같은 국방 수요를 고려하면 더 늘지 않겠나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피터 게백이 뭐라고 했냐면 자, 골든돔 규모가 커질수록 일렉트론은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레비뉴 매출 올라가겠죠. 왜? 골든돔이 커지게 되면 이거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발사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일렉트론을 많이 발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SDA라고 하는 미국 우주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PWSA 있죠? 이 PWSA가 뭡니까?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라는 거의 줄임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레이어들을 깔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군사 작전에 필요한 인공위성들을 겹겹이 깔고 있는데 그거 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제 인공위성을 더 촘촘하게 깔려면 당연히 일렉트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골든돔 관련해서 골든돔이 구체화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일렉트론의 그 수요는 굉장히 더 많아질 거다라고 피터백이 얘기했다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트윈 스페이스 크래프트 나옵니다. 이거 지금 그 골드 앤 블루였나요? 얘네들 에스커페이드 미션. 그러니까 나사에서 그 지금 화성의 대기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로켓랩한테 인공위성 2개를 의뢰를 했고 그거 지금 발사를 이미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에스커페이드 미션은 나사의 심플 X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에스커페이드 미션이 있고요. 루나 트레일블레이저 뭐 그다음에 야누스 이런 게 미션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에스커페이드 미션에서는 화성 자기권을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인볼브된 기업이 로켓랩과 블루 오리진이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 로켓을 타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루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로켓드 마틴이랑 인투이티브 머신이 하고 있다. 이런 거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일단은 뭐 저는 로키드 마틴도 가지고 있고 인투이티브 머신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나사 에스커페이드라고만 쳐도 이렇게 이제 관련된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영상을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스커페이드 미션이 뭐냐? 자, 우주선 이름 뭡니까? 블루 앤 골드라고 2개가 이제 날아갔죠. 이거 지금 이제 로켓랩이 만들었던 거고 누가 발사했습니까?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이 얘들 같이 발사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책임 연구기관은 사이언스 랩,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뭐 버클리 요런 데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탑재체들을 페이로드를 이제 아마 실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날라갔다. 그래서 2025년도 11월 13일에 날라갔고 언제 도착해? 2027년도 9월 달에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거 연구하냐? 화성의 대기권, 자기권 이제 분석한다. 그다음에 태양풍이 화성 자기권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지금 웃긴 게 뭐냐면 화성에도 옛날에 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대기가 있었는데 태양풍의 어떤 입자들이 와가지고 화성 그 대기를 다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화성의 대기층이 존재하긴 하는데 굉장히 얇게 존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는 뭐 사이언스 캠페인 A와 사이언스 캠페인 B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 이게 블루랑 골드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같은
큰 궤도로 날아가는 게 캠페인 A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를 날아가는데 단지 different time,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대기를 조사를 한다 하더라. 그게 캠페인 A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B는 뭐냐? 캠페인 B는 얘네들이 또 이제 궤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고도에서 또 대기를 연구를 하더라라는 게 캠페인 B다. 이렇게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캠페인 A는 2027년도 후반부터 2028년도 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 B는 그 이후에 2028년 봄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나사가 에스커페이드 미션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뭐 로켓랩이든 아니 지금 테슬라가 이제 화성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화성에다가 뭔가 로켓을 보내고 거기다 위성을 띄우고 하려면 이 위험 요소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화성의 대기가 어떤 일을 좀 파악을 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를 만들 때 설계 기준을 그거에 좀 맞춰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미션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8년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뉴스들은 이제 꾸준히 나오겠죠. 그 뉴스들 나오면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슬라이드가 또 나옵니다. 다시 또 SDA,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맞죠? 예, 여기서 트렌치 2 나오는데, 요것을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릴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고, 이거 좀 좋은 뉴스고요. 굿 뉴스고, 배드 뉴스인데. 자, 지금 T2TL이 뭡니까? 이 트렌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렌치 2의 TL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고, 여기 지금 트렌치 3의 트래킹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T3TK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뉴스를 먼저 보면 지금 우주 개발국에서 우리가 지금 보낼 18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우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 다음에 부속품들이 지금 보낼 수 있는 미션 레디 정도의 우리가 퀄리티를 가졌다고 디클레어 했다, 선언했다, 공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 로켓랩이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의 그런 각 구성 요소들이 이제 SDA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좋은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레이어에 들어가는 이 54개를 지금 수주를 했는데 요거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하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안 좋은 뉴스죠. 지금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 뭐 안 되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지연이 되더라도 언젠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왔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지금 SDA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트래킹 레이어를 한번 이게 차이가 뭔지도 좀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뭐 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트렌치 1, 2, 3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피터백이 우리가 SDA 트렌치 3 지금 이거 우리 이제 어워드 했는데 지금 이거 셧다운 때문에 지금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SDA의 아까 얘기했던 그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가 PWSA인데 이제 여기서 레이어드를 깔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어드 네트워크예요. 어디? 밀리터리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군사 위성의 그 겹겹이 쌓여진 인공위성 네트워크가 바로 이 지금 PWSA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로켓랩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이 트래킹 레이어의 트렌치 2,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트렌치 3입니다. 요게 이제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자, 트래킹 레이어는 뭐냐면, 자, 센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궤도에서 이런 트래킹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인공위성들이 미사일 날라오는 거를 그 페이로드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 센서를 가지고 탐지를 하는 게 이 트래킹 레이어의 주 목적이고요. 그럼 센서가 어떤 거를 감지를 했어요. 디텍션을 했다. 미사일 날라오는데 감지를 했으면 지구에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육군이든 뭐 어디든 국방부에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백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깔아놓고 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 우주에서 감지를 하는 위험을 감지를 하고
하는 게 트래킹 레이어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로켓랩이 이 지금 레이어 이 두 개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건 이제 정리가 됐을 거고, 자 트렌치 2랑 트렌치 3는 무슨 차이냐? 여기 지금 써놨죠. 목적이 있는데 트렌치 1은 초기 작전 능력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예요. 가장 초기 단계. 한번 몇 개 한번 띄워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그럼 2단계가 트렌치 2입니다. 완전 운용 수준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만 가도 벌써 이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트렌치 3까지 가면 여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기반 자율 네트워크도 심고 동맹국끼리 이 데이터를 이제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트렌치 3인데, 어쨌든 지금 로켓랩은 트래킹 레이어는 트렌치 2,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트렌치 3까지 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요 표 원하시면 캡처해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PDF 파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SDA 쪽에 그 PWSA 계약을 하는 주 계약자들을 보통 보면 로키드 마틴이 가장 많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룹은 L3Harris가 가장 많아요. 그 뒤에 시에라 스페이스, 요크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로켓랩이 들어갔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요 SDA의 그 PWSA 그 경쟁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경쟁이 있어야 또 기술도 발전하고 이제 단가도 내려가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나사 같은 경우, 나사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거 입찰 줄 때 고정가 계약을 한다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프라이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좀 샜는데 알아두면 좋으니까. 자 로켓랩이 50기를 만들기로 했죠. 50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나사에서 예를 들어서 나사 말고 SDA에서 자 100달러 줄게. 100달러 줄 테니까 이거 만들어 와. 근데 100달러가 더 들었어. 200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달러에 초과했잖아요. 100달러 초과한 거 누가 부담하냐? 로켓랩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업들은 이 초과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 지금 뭐 SDA든 뭐 나사든 이렇게 고정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기업 간의 경쟁도 시키고 원가 절감을 하는 노력을 니네들이 좀 해라라는 약간 좀 이런 깊은 뜻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스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컨퍼런스 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3분기 M&A 했을 때 업데이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거의 지오스트 인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페이로드 사업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거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얘네들이 지금 인공위성 만들지 않습니까? 버스 있고 이게 날개 있죠. 날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페이로드들, 얘네들 이제 여기다가 뭐 자기네들 센서도 넣고 이제 뭐 미나리기라고 하는 레이저 뭐 통신하는 그런 센서도 심고 할 텐데, 얘네들 지오스트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여기 일렉트로 옵티컬 센서, 그러니까 하임달, 피닉스, 스타라이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얘네들을 인수를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페이로이드에다가 다 싣는 거죠. 다른 기업들 필요 없다. 우리 지금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했다. 우리가 인공위성 만드는데 우리가 다 만들 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도 우리가 만들고, 뭐 광학 센서, 뭐 그다음에 인프라레드 센서, 레이저 센서도 우리가 다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오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광학 센서, 이오 센서도 있고요. 인프라레드 센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미슬 워닝입니다. 미사일 날아오는 거 감지를 인프라레드 센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지오스트를 인수를 함으로써 지금 SDA에 PWSA에 들어가는 어디입니까? 트래킹 레이어가 맞죠. 트래킹 레이어에 지금 조금 더 계약을 따내기가 수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터백이 자 볼게요. 여기 먼저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전자광학, 적외선, 그 다음에 미나리까지 해갖고 레이저 센서까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미래의 고마진 계약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마진 계약이 뭐겠습니까? SDA에서 이제 수주하는 것들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너네들 지오스트 인수를 마무리했는데 너네들 국방이나 국가 안보 쪽에서 약간 푸프린트, 그러니까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합시다. 파이프라인 같은 게 확장되고 있는 걸 좀 느끼니라고 했을 때, 피터백이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그렇게 느낍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뭐냐면 원래 우리 로켓랩이 SDA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오스트는 지오스가 원래 더 좋은 계약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 SDA랑.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SDA랑 맺을 수가 있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사만 하는 작은 회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는데, 이제는 페이로드까지 자체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레벨의 미션 대화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스, 그러니까 위성 버스죠. 그것만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미션 설계 단계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회사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얘들 지금 미나리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SDA 그런 컨트랙트의 그 프라임 컨트랙터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오스트 얘기를 아까 하면은 얘네들 이제 지오스트 미사일 디펜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소닉 미사일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날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EO, 그러니까 광학 센서,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 이런 거 다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도메인 어웨어니스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EO 센서, 그러니까 전자 광학 센서를 가지고 땅 위에 우리 지금 지구상에 그 돌아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추적할 수가 있고요. 뭔지 식별을 할 수가 있고 특정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흔히들 우리가 저궤도 위성 같은 거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스페이스 도메인 어웨어니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on orbit threats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인공위성이 지금 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로켓neb이에요. 로켓neb인데 어디서 이상한 인공위성이 접근을 해. 이런 것들 다 감지를 해가지고 지구에다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협들,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지금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로켓neb이 다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지오스트 인수하면서. 이해 가시죠? 20분이 넘어가 버렸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얘들 이제 앞으로 굉장히 규율적인, 굉장히 이제 뭔가 원칙에 맞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회사들을 잘 골라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들 지금 자금이 거의 1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백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흡수를 하겠다,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스타트업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많은 회사들이 우리랑 합류를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로켓neb에 먼저 접근해 온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로켓neb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트론 얘기를 좀 이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뉴트론이 지금 내년도로 이제 이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수익이 조금 이제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의구심, 뉴트론이 정말 발사가 될까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가가 좀 내려간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 피터 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트론 이야기하면, 자, 중대한 자격 시험이랑 수락 시험 단계에서 이제 팀이 철저함을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수준으로 우리가 통합을 해갖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요거 테스트하면서 무엇을 제대로 설계했는지를 파악하고, 더 중요한 거, 무엇을 잘못 설계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발사해가지고 공중에서 폭발되느니 조금 발사가 지연이 돼도 발사 중에 알고 먼저 고쳐서 완벽한 상태로 날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충분히 제거를 한다. 이게 로켓neb의 프로세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내년 1분기에 발사대에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 지금 발사 실패 안 하는 게 재무적으로도 좋다. 이거 로켓 폭발해서 날려먹으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도 아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뒤로 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행에서는 우리 바로 궤도 진입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번 미사일을 이제 두 번 로켓 뉴트를 발사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에서 지금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바다 외에 있는 바지선에서 1단계 로켓을 회수를 할 거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 2단계 두 번째 발사할 때는 이 지금 바지선에서 1단 로켓을 회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내년에 가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준비가 되면 여기 나오는구나. 확실히 준비가 되면 우리가 발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바지선 있죠? 첫 번째 비행은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행은 수입될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바지선에 들어가는 세 개의 발전 모듈이 최근 공장 수락 시험에서 뭐 억셉턴스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발전소에서 통과를 했으니까 조선소에서 이게 바지선에다가 결합을 하겠죠.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뉴트론 너네 이제 백로그 지금 있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있어요. 두 건의 완전 가격 확정된 미션 포함 뭐 이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로그가 두 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너희들 두 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부터 그 뉴트론 대량 계약이 시작될 것 같니?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고객은 이 뉴트론 발사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뉴트론 앞으로 쭉쭉쭉 발사할 때 여러 번 발사를 의뢰를 한다. 대량 구매를 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량 구매를 우리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완벽한 발사를 위해서 지금 발사를 딜레이 시켰다. 내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A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1 빌리언 있고 이제 돈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터 백이 지오스트 같은 페이로드 자체 기술을 가지는 회사 같은 인수가 핵심 방향이다. 그래서 일단은 인공위성 쪽에 조금 더 이제 그 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페이로드를 내부화해야 앞으로 있을 골든돔 이런 국방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라임 컨트랙터, 그러니까 주 계약자로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요런 기업들 인수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 그래서 미나릿 같은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요. 미나릿 같은 기술 보안형 인수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그 대차트 지표 갖고 왔는데 일단 매출이 2025년도 3분기에 $155 밀리언 나왔다라는 거. 매출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갔고 그다음에 얘들 지금 영업을 하면서 썼던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3.5 밀리언인데 얘들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굉장히 손실폭은 작다. 그래서 캐시 런웨이는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뉴트론도 지금 스페어 부품 그러니까 여분 부품도 여러 개 준비를 해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이제 케이펙스에 들어갈 비용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이 돈들은 이제 그 뉴트론의 그런 메인터넌스, 일렉트론의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은 현재 많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41.93달러로 여기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눌림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뭐 다른 이제 로켓넷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좀 추스리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이 좀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장 거의 27분 동안 로켓넷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한 번에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께 공유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PDF 파일을 받아보신 알파 멤버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민님, 오보키 582님, 스테버웍스님 감사드립니다. 자, 신당동 엽차기님, 렛짱님, 나라라님, 김코님, 권혁대님, 수리님, 김성길님, 고교는 사형제님, 팀선님 감사드립니다. 자, 리프리스님, 병택방님, 소맥님, 베타오메가님, 제루님 감사드리고요. 피아노 모스코님, 그 다음에 주아0427님, 테라포밍님, 오웨이즈맨님, 코티코티님, 그로쿠뉴님, 순예님, 소둥미님, 지혜아빠님, 그리고 신대화님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오메가 서포터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줄이고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